지난 29일 이후부터 남부 지방에 있었던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충청도, 전국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국지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부터 9시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서울, 경기도 지방 쪽으로는 최저 95mm에서 많은 곳은 425mm가 내렸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 가평 지역에 425mm가 내렸고 서울도 도봉 지역에 263mm가 내렸습니다. 강원도 지역도 80에서 373mm가 내렸습니다. 철원 지역, 철원의 장미란 지역에서 373mm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상황에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각 부처가 모든 분야에 나누어서 대처하고 있는 것도 다행이다 싶고 대통령께서도 휴가지에서 올라오셔서 전체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 대비를 해주고 계시고 어제 또 총리님께서도 전체 국가가 제대로 잘 대처할 방안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당대표님과 우리 행안위원회 그리고 당 주요 최고위원들과 함께 재난 안전 대책을 같이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오영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재난의 대책을 세우다가 떠난 우리 또한 소방관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구조하고 돕고 재난 안전 대책을 세우다가 더 이상 노력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있지 않도록 또 만전을 기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이재민이 일부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오늘 밤 집중호우가 예정되는데 여기에 대한 만전도 기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서울의 중랑구라고 하는 지역은 한참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기만 하면 침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은 언제 넘칠지 몰라서 항상 긴장해오던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일찌감치 대책들을 좀 세웠던 성과인지 요즘은 지역에서 침수되는 사례는 있지 않고 또한 중랑천도 물 관리가 잘 되면 안전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요번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면 여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행안위에서 준비를 좀 체크를 마주하고 우리 행안부와 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에 좀 더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저희가 대안들을 마련하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날 곳은 이번에 비원마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피해가 있었는데 산사태 지역을 환경산림청하고 해서 확실하게 좀 다잡고 또 도심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물이 확 불어버렸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대책을 세웠었는데도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작업들을 저희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지금 장마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또 지성 폭우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번 지금 재난을 보면서 과거에 저희들이 대처했던 재난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준비를 즉 이 폭우의 형태들이 예년과는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다시 좀 철저하게 여러 가지 재난 매뉴얼부터 다시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같습니다. 특히 지금 충북 지역이나 경기 지역, 중부 지역의 인명 피해가 많은데 이 인명 피해 사례들을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정도 수준으로 알고 나가셨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 즉 재난 위험 지역에 대한 대피 안전과 이런 걸 좀 보다 더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인사상 인명 피해가 나지 않게끔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 지리산 피학을 해서 저희 소방관 한 분이 이렇게 재난 구조 활동을 하다가 희생하셨고 충주에서도 지금 한 번 실종된 상태인데 철저하게 이 안전 예를 들어서 출동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안전 장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또 출동을 하시고 더 이상 또 우리 소방관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소방국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또 대책을 좀 준비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차질 좀 갖춰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저기 어제 여기 충남에 있는 2명의 실종자와 1명의 사망자가 제시를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제가 기재민들 그리고 아산시청 정부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몇 가지 여러분과 공유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남 아산 천안 지역은 시간당 96km 지역 전체량은 270mm인데 이게 딱 3시간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첫 번째 기상청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집중호우의 형태가 달라져서 참고로 아산은 지난 20년간 큰 물난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숨겨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현장에서 이 물이 삿교를 통해서 서해로 빠져나가는데 삿교는 썰물이 아니면 못 빠져나가니까 영미에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예보가 미리 되어서 삽교에 물을 빼라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썰릴 때 물을 충분히 빼놔라.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견된다. 이런 하루에 2번밖에 없으니까요. 썰릴 시간이. 그 시간에 비가 안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생긴 여기 시설 피해 제가 아산시에 가서 점검했는데 시설 피해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아산시는 시도나 국도나 군도를 점검하는 책임만이 있지 국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산시에서 점검하고 반대로 여기에 있는 도로나 교량이 국가가 관리하는 것만 있다면 전체 시설 피해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이후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굉장히 작은 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 지방도에 대해서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산시 보고는 국도를 빼더라고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쓸려나간 분들, 도로가 유실되면서 쓸려가는 분들이 실종이 되는 사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것만 만약에 시설 피해를 집중했다면 우리 이후에 대책 논의에서 있었던 신속한 피해 조사 부분이 약간 괴리가 될 것이고 지방에서 생긴 실질적 문제들도 전부 다 올리라 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농로나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말할 겁니다. 거의 다 유실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각한 지역. 그리고 여기 공공시설에서 생각보다 전봇대가 넘어진 데가 많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요거 관련돼서도 점검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처별 대응에서 중앙부처 관계기관 대응에서 군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의 피해 복구는 산사태나 이런 것들은 민간자원공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당장 포크레인이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이 포크레인을 가장 예컨대 저희 아산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대대급 동원부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동원할 수 있는 군은 50명인 겁니다. 근데 산사태가 나면 도로가 유실된 게 28개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고립된 동네도 있고 일부 어르신들은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이 광역 체계 단위로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분산하고 참고로 소방은 이렇게 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실종자 수색하는 소방본부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인근 지역 천안이라든지 뭐 당신이라든지 인근 지역들이 오늘 다 와서 같이 수색한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색을 같이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산을 하는 그런 집중과 분산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군과 관련돼서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은 당장 도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그걸 치울 폭포레인이 당장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일단 뭐 이후에 도로를 내는 문제는 다르게 구분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들 잘하고 계셔서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기상청에서 집중호우 예배되면 농어촌사의 숨은 여는 문제를 꼭 같이 점검해 주셔야 실제적으로 점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제 오후 5시부터 문을 열면서 그때가 이제 썰물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는 비 오는 데까지 다 닫아놓고 넘치는 걸 봐야 돼요. 문을 못 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왜 문을 못 여나 이렇게 까이는 거죠. 물은 차고 오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아까 기상청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또 집중호우가 몇 군데 예측되는 데는 숨은 사항들을 점검하시고 그거를 서해안 경우에 썰물과 함께 맞물려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들 뭐 잘 하고 계셔서 제가 말을 못하게 송구스럽습니다만 끝까지 좀 잘 살펴주십시오. 그 경사지가 전국에 15,0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취약 지역에 산사 경보주의보가 발령된 것도 있지만 사실 가끔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확대가 그 범위 발령이 선제적 대피명령 진작에 발령이 났으면 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 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건 이 경보 상황이 물폭탄에 가깝거든요. 이 가끔 곳에도 굉장히 만만한 산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위험 지역에 속해 있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서도 이런 산사태나 토양이 유실돼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100mm 이상이 올 것이다 하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과잉 대응을 애초에 먼저 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3차 추경에서도 사실 이런 급정사지, 붕괴 위험 지역의 조기경보 시스템에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 전에 이런 좀 심각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좀 과잉 방어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충주에서도 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산사태 현장에서도 수색이나 구조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와중에도 비가 계속 내립니다. 그럴 때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공사를 해봤지만 이 수색 작업 중에 갑자기 물이 불어난다든지 또 산사태 복구 작업 중에 또 추가적인 이런 유실 위험이 있다든지 물론 그런 부분 다 감안하고 현장에서 잘 살피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2차 피해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항상 이 선포하는 때까지 그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긴급 지원 같은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민분들이 최소한의 그런 의식주에 있어서 그리고 생활 지원에 있어서 뭐 더 이상 검토, 규정 이런 거 앞서서 좀 선 지원하는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단 한 명이라도 더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전차관인데 제가 간단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한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영교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방 사업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저희가 제2위험지구라는 이름 통해서 매년 한 1조 2천억 정도 지방배와 합쳐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보호의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해당 매뉴얼, 대피 매뉴얼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저희들도 이번 기회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을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어저께 아산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사교고 방류 문제는 농어촌공사 부분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소문 열고 하는 뭐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고 규칙도 있고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도로 교란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부분 지자체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 시설들을 다 취합을 하고 있고 그 신속 피해 조사할 때도 지자체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 시설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마 피해 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가면 훨씬 많은 집계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군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아산시에 234개 시군과 군과 매칭을 있고 또 대대급이 도와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고 또 국방부가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방부 내용은 인력 동원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이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 보고서에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그 15,000개에서 극경사지 부분은 저희들도 격근사지 중에 위험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중으로 이렇게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 이장공단에 가지고 복수 지정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좀 죄송한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제 가평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 사전의 위험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제한지역 선포 관련해서 조금 늦게 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최소한 빨리 하고 지금 이재민들한테는 어저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경기도하고 충북에 지원을 했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차관님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군이 병력 지원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군도 그런 부분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의 병력 지원이 저희 포인트가 아니라 장비 지원이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는 보통 대대급에는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별로 연대급이나 산악급 정도가 있어야 정비대대나 보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을 긴급적으로 좀 하는 부분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물론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집중을 해줘야 사실 병력으로 움직이면 코로나19에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양해해서 장비 지원 중심으로 해주십사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방부하고의 파견 나온 데도 있고 국방부와 바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해찬 대표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또다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지를 위해서 복구를 위해서 아주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위안복을 드립니다. 저도 일요일날 세종시에서 서울 오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쪽의 경사면에서 산사태 방지 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오히려 그 위에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방지시설이 없었으면은 그 지역에 산사태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다행히 방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 위에로 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해봤는데 아마 이번 사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 기상이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갑작스런 그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리고 국지적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1시간에 100mm이지 1시간에 100mm면은 거의 뭐 사람이 쓸려나갈 정도로 그렇게 속도도 빠르고 물살도 급한 그런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잘 대응을 그동안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 점검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인 아파트 지하실 같은데 이런데 물이 이제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차량 피해도 생기고 인명 피해도 생기고 그랬는데, 예, 우리는 보통 큰 배수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은 안 하는데 그 지하실이라든가 지하 차도라든가 이런 작은 그 시설에서 물이 집중적으로 모여드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사고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예, 그런 그 지하실이나 지하 차도 같은 데도 배수 펌프라든가 이런 거를 그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실에 그런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전에 이제 큰 그 수해가 날 때는 보면은 그 양수 시설들이 잘 돼 있는 데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는 그런 양수 시설이 좀 부족한 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경기도 쪽에는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장마 피해가 끝나고 나서도 그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특히 태풍과 이제 태풍이 지금 중국 대륙에 상륙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호우가 또 이번 주말까지 아니면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앞으로 열흘 동안 14일까지 더 계속될 거라는 예보인데 그 뒤에로 갈수록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취약 지역들이 더 그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물이 차지 않다가도 점점 후반으로 가서 그 사고 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고 예방 지역을 좀 잘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도 사고지만 빨리 복구 지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늘 이재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긴급하게 대응을 해서 예비비를 쓸 건 빨리빨리 쓰고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바짝 그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당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